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13번째 이야기 관물 지급. 군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관물이라 부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여 군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인 것입니다. 군인 또한 국가에 소속되어 국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조적으로 군인도 국가의 관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따른 행동이나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이 정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군인은 의식주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군인이 다른 부대로 일시적인 파견을 가도 그 기간 동안 그 사람 사용할 모든 물품 및 정량 또한 함께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휴가병이 휴가를 나갈 때 주식인 일종을 받아가지고 갔다고도 하더군요. 군인의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을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군인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의식주를 개인적인 취향이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며 이것은 강제 조항으로 내 임의로 하지 못하고 절대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1980년 12월 11일 목요일 훈련소 입소 첫날 D-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바로 관물을 지급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입소대대에서 꼭 필요한 의복류들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물품들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군에 입대 전에 선배들에게 들은 군대 이야기들 중에 관물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물을 분배할 때나 정리할 때나 보관할 때 여러 가지 트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같이 관물 지급할 때에도 단단한 기합과 드자비가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내 속생각으로 물품을 나눠주는데 설마 얼마나 심하게 하랴 싶었습니다. 사회에서의 생각으로 물건을 개수 맞춰 나눠주면 간단한 것이었고 그 이상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내 예상은 180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각 소대 전달. 주번하사의 외침에 각 소대에서 한 명씩 전달 수령자로 소대 네모반 앞에 서서 복창합니다. 제2소대 전달 준비 끝. 각 소대 향도와 사무병은 즉시 집합할 것. 각 소대의 향도와 서무병은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들은 소대원 10여 명을 사역병으로 뽑아서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소대원들의 웅성거림 속에 모두들 아는 소리를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들도 모두들 입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향도와 서무병과 사역병들은 잠시 후 한아름씩의 물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관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계가 한편에 서서 장보를 들고 호명하면 우리들은 잽싸게 복창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신병 윤태상. 그러나 아무리 빨리 나가도 내무반장 눈에는 군뱅이 마냥 굼뜨게 보이는 모양이더군요. 동작 그만. 원위치. 내무반장의 군합 아래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다시 호명하고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동작이 조금이라도 느리거나 지급받은 물품의 이유를 달거나 여러 종류의 보급품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무반장의 현찰박치기가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호명하고 한쪽에서는 물건을 받고 한쪽에서는 늦다고 걷어차이고 한쪽에서는 물건을 제대로 간수 못한다고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고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어렵게 하는 곳이 군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급되는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군인들의 모든 보급품을 담는 가방인 더블백을 받아서 바닥에 깔은 후 그 위에 분배되는 물건들을 받아 쌓았습니다. 전투복 상하,
동정복 상하, 방한 잠바, 내복 상하, 러닝, 팬티, 양말 등 피복류와 손수건, 수건, 장갑, 화장지, 세탁비누, 세면비누, 치약, 칫솔, 구두약, 구두솔 등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품과 소모품을 일일이 나눠주려니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종류가 똑같은 소모품들은 숫자를 세어 나눠주고 나눠 가지라면 될 일인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급되는 물품 중에서 소모품들이야 똑같은 것이니 나눠주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의류들은 체형에 맞게 맞춰야 하는데 대충 인사기의 눈으로 보고 대중 서로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었습니다. 보충대에서 처음 보급품 받을 때 군대식으로 밀어붙이던 상황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물 지급하는 인사계는 오늘 낮에 자상하게 교육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혹시라도 보급품이 하나라도 없어질까 경계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지급을 중지하고 중간 점검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무반장들의 설치는 것에 호응하여 그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입소대대에서의 경험도 있고 해서 아는 사람끼리 살짝 바꿔서 가졌습니다. 우리는 관물을 지급받는 와중에도 시간이 나면 옷들을 접어서 관물대에 넣었습니다. 우리들의 개인 관물대는 모두 3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위 상단 관물대는 이미 다른 옷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 옷은 우리들의 훈련복이었습니다. 마치 6.25 때 유격대원들이 입었을 것 같은 누리끼리한 옷을 군데군데 기운 옷으로 훗날 자대 가서 유격장에서 입었던 유격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아래 중간 관물대는 역시 우리들의 탄띠와 수통, 철모, 방독면, 훈련화 등 장구류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비어있는 하단 관물대에 틈틈이 피복류를 접어 정리했습니다. 이 관물을 정리하는 것이 군대에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접어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내무반장은 그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식적인 관물 정돈 행사를 위한 일시적인 침묵이었음을 꼭 하루가 지난 뒤에 비싼 대가를 치른 뒤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관물 지급이 끝났을 때는 이미 취침 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계와 내무반장들은 피곤한 줄도 모르는지 보급품에 대한 장황한 교육과 사후 정리를 하고는 10시 반이 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일석점호는 간단히 취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14번째 이야기, 첫 훈련. 1980년 12월 12일 금요일 12.12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 12.12 사건의 주역들이 축배를 들 그 시간에 나는 군대에서의 첫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훈련은 정식 제1일차 교육으로 제식훈련,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제식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제식에는 도수제식과 집중제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도수제식은 맨손으로 하는 것이고 집중제식은 총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하는 제식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수제식으로 오전 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명의 소대장이 교관이 되어 전체를 통솔하고 각 소대별로 내무반장과 1명의 조교가 붙어서 우리를 통제하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소대는 다시 각 군대별로 나누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차력과 열중시역, 그리고 정지간 방향전환, 동작간 방향전환과 걸음의 종류를 배우는데 학창시절에 배운 것들이어서 그런대로 낯익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처음 하는 훈련이고 또 조교들의 무서운 통제에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틀렸고 오전 내내 현찰박치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차렷이 그토록 힘든 것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걸음이 그토록 많은 종류가 있는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차렷은 군인의 기본 자세이다. 차렷 자세에서는 총알이 날아오고 대포알이 날아와도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눈은 전방 15도 상방을 주시한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준다. 두 손은 곧게 펴서 자연스레 내린 자세에서 두 주먹은 계란을 하나 쥔 듯 말아쥐고
엄지손가락이 바지 재봉선에 일치하도록 붙인다. 두 다리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고 두 발은 45도 각도가 되도록 발끝을 벌린다. 아랫배를 당기고 엉거주춤해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집어넣는다. 교관의 설명에 이어 시범조교의 시범, 그리고 훈련병들의 실습으로 이어지는데 조교들은 어렵사리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걷어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취하는 모든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열중시연은 차렷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기본 자세이다. 절대 움직이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 발을 자기의 어깨 넓이만큼 벌리며 두 손을 허리 뒤쪽에 갖다 붙인다. 이때 두 손은 X자가 되도록 하며 오른손이 왼손의 위로 오도록 한다. 두 발을 자기 어깨만큼 벌리는 것처럼 쉬운 동작도 준욱들은 우리들이 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소에 사회에서도 잘하던 열중시어인데도 손바닥을 바꿔서 겹쳤다가 지적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이죠. 시연은 열중시여 자세에서 두 손을 풀고 오른쪽 다리는 움직일 수 있는 자세이고, 편의 시연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되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자세이지만 별도의 훈련 없이 설명으로만 대신했습니다. 이어서 배운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에는 정지간 방향전환과 동작간 방향전환이 있었습니다. 정지간 방향전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등이 있는데 여기에 세분하여 반좌양좌, 반우양우를 추가하여 5가지로 나눈다. 정지간 방향전환 시 주의사항은 첫째, 고개를 숙이지 말 것, 둘째, 팔을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셋째, 다리를 굽히지 말고, 넷째, 상체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모든 방향전환 동작이 끝나면 차렷 자세를 취해야 한다. 동작 간의 방향전환에는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다리 바꿔가, 제자리 걸음, 제자리 서 등이 있는데 동작 간 제식이 정지간 제식에 비해 10배 이상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정지간 제식은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동작 간 제식은 단체적인 팀워크를 요구하는 것이라 행동의 통일을 이루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작 간 방향전환을 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방향전환을 할 때에는 양팔을 몸에 꼭 붙이고 전환이 끝난 뒤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완보라는 구령과 함께 발을 힘차게 내디뎌야 하는데 우리는 방향전환할 때 두 팔이 덜렁거리고 완보 소리는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나오니 몸으로 현찰박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땡땡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들이야. 동네 개새끼들을 불러다 시켜도 니놈들보다 더 낫겠다. 전체 제자리에서 대가리 박아. 조교들은 입에 개거품을 물며 소리소리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걷어차고 쥐어박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교들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틀리게 해서 이를 트집 잡아 기합을 주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좌양자를 시키다가 갑자기 우양우나 뒤로 돌아를 시키면 열의 7, 8명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앉아 일어서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같은 명령을 연달아 내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틀리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조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현찰박치기를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기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합을 주기 위해 훈련을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걷는 걸음에 그 종류가 8가지나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걸으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군대에서는 이 걸음도 종류를 나누어서 이름을 붙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른 걸음은 군인의 기본 걸음으로 보폭 75cm, 팔은 앞으로 45도, 뒤로 15도가 되도록 내뻗고 분당 120보의 속도로 진행하며, 큰 걸음은 다른 것은 바른 걸음과 같으나 팔 동작만 앞으로 90도, 뒤로 30도가 되도록 절도 있게 흔들면 된다. 군인들이 평소에 걷는 정상적인 걸음이 바른 걸음이고 행사 등에서 분열이나 행진을 할 때 팔을 높이 올리며 걷는 걸음을 큰 걸음, 이 밖에도 바른 걸음의 보폭을 반으로 줄여 짧게 걷는 것을 반걸음, 또 좌우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옆걸음, 뒤로 걷는 뒷걸음, 구보 등을 할 때 띵걸음,
그리고 자유로운 보행 방법인 제걸음과 길걸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날씨. 입대하기 전에는 날씨도 포근하고 바람도 잔잔하더니만 내가 입대하고 나니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연병장에서 주먹 쥐고 엎드려 있노라면 얼어붙은 모래알들이 사정없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듯 모래가 살에 박혀서 며칠 뒤에 덧나 고름이 나왔지만 훈련을 열의하거나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차려의 현찰박치기에 연병장을 뒹굴고 뛰며 오전 4시간의 첫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몸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제식을 배워서인지 제법 박자가 맞는 저벅거리는 군화발 소리는 우리가 점점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도 같았습니다. 이날 오후는 내무교육으로 인사계를 통하여 군인 복무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군인의 호칭에 대하여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하며 상관에 대한 호칭과 동급자에 대한 호칭, 하급자에 대한 호칭, 상대방에 대한 나 자신의 호칭을 배우고 군인 복무규율 23에서 26조에 규정된 군인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군인의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며 간단명료한 표현을 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관에 대한 언어, 하급자에 대한 언어, 민간인에 대한 언어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 복무규율 25조에 규정된 하급자에 대한 언어는 점잖은 언어와 온화하고 위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이 교육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면 말을 못하는 교관과 내무반장과 조교들이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군인으로서 복명복창 방법과 관등성명 요령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경계 근무자는 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수화를 해야 하며 상관에게 지명을 받았을 때에는 절도 있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기의 관등성명을 복창해야 한다. 여러분은 현재 신병이기 때문에 신병 아무개라고 하면 되고 나중에 자대에 가서는 자기의 계급과 성명을 복창하면 된다. 상관에게 격려를 하거나 악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시선을 반드시 응시하고 만약 상관의 질문이 있을 때는 절도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즉 주간과 야간의 상황이 다르고 구령 및 복명 복창과 대화할 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에 있을 때는 전혀 들어보지도 배운 적도 없는 것들이라 뭐가 뭔지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며 배우는 훈련소 첫 교육의 날이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관물정돈. 군대 생활 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아마 관물정돈일 것입니다. 특히 나처럼 교육사단에서 자대 생활을 한 사람들은 군 생활 내내 관물정돈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군인의 존재 목적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인데 한낱 피복류나 속옷 따위를 규격에 맞춰 접어놓게 하고 이것을 트집 잡아 기합과 구타를 한다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웃음 나오는 일이지만 그 당시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었고 또 군기 영립을 위한 기본적인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첫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우리는 전날 지급받았던 관물을 정돈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작업이라기보다 관물정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무반장이 악쓰는 목소리를 시작으로 관물정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주목! 지금부터 관물 정돈을 시작한다. 각자 자기 관물대를 본다. 실시! 실시. 우리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관물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물대는 침상의 벽 쪽에 목재로 만들어 붙박이로 설치한 수납 공간입니다. 훈련소의 관물대는 모포를 수납하는 공간 위로 모두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과 중단 관물대에는 훈련복과 침투복 등이 이미 선배들에 의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주목! 우리는 고개를 돌려 내무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다시피 관물대의 상단과 중단은 이미 선배들이 잘 정돈해 놓았다. 이제부터 각자 자신의 관물을 하단 관물대에 정돈하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고 실시한다. 만약 제대로 못하는 놈은 현찰박치기가 들어간다. 알았나? 예. 관물 정돈은 관물대의 좌측 부분에 피복류를 정돈하는데 관물의 순서는 맨 아래부터 더블백, 그리고 전투복상, 전투복하, 내복상, 내복하, 팬티, 러닝, 양말, 손수건, 수건 등의 순서로 한다. 관물의 폭은 편지지 한 장 길이, 그리고 높이는 각각 2cm로 한다. 이때 전면에 보이는 부분은 각을 세워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칼같이 한다. 또 관물대의 오른쪽 부분에는 비누, 치약, 칫솔 등 기타 소지품을 정돈한다. 알았나? 예. 그럼 지금부터 관물 정돈을 시작한다. 실시. 실시. 복창 소리와 함께 우리들은 관물 정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라 우리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군에 오기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혼자 옷을 세탁하고 접어두는 일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아무 규정 없이 그저 편한 대로 접으면 되었기에 내무반장의 요구에 맞게 관물을 정리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우리들 사이를 내무반장은 군화를 신고 침상 위를 비호처럼 다니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땡땡이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만약 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하는 놈은 골로 갈 줄 알아. 그 와중에서 군대 상식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옷들을 접어 정리하기 시작했고 우리들도 그들을 훔쳐보며 옷들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내무반장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접어놓은 옷가지들을 지시봉으로 파헤쳤습니다. 야, 이 땡땡이야. 이게 관물이라고 해놨냐? 강아지 뒷발로 해도 이것보다는 더 낫겠다. 대가리 박아. 이와 함께 그가 좋아하는 현찰박치기도 뒤따랐습니다. 완전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제각각 크기와 두께가 다른 옷가지들과 양말, 손수건 등을 똑같은 크기와 두께로 맞춘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각을 세워 벽돌 쌓은 것처럼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전투복은 각각 재봉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도록 접어서 맞췄지만 두께가 너무 두꺼웠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앞에서 보이는 부분만 두께를 맞추고 뒤쪽은 두껍게 놔두는 요령을 터득했고 속옷이나 양말, 손수건 등은 속에 편지지를 집어넣고 접어서 두께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반장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지 계속 다니며 헤집어넣고 현찰박치기를 해댔습니다. 1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작 그만. 전체 침상 3선의 정렬. 우리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침상 3선에 정렬했습니다. 내무반장은 군화를 신은 채로 침상에 올라 관물 정돈 상태를 검사하며 또다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의 지시봉에 의해 관물은 다 들쑤셔지고 그와 함께 애써 해놓은 관물은 여지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30분의 시간을 준다. 시간 내에 관물 정돈을 칼같이 한다. 그 안에 못하는 놈은 역시 현찰 박치기가 들어간다. 실시. 또다시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관물 정돈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접어놓은 것이라 흩어지기는 했지만 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반장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같은 과정을 반복했고 우리들은 점호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관물 정돈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1980년 12월 12일 입대 5일째 훈련소 제1일차 교육일 밤은 관물과의 전쟁 속에 이렇듯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6번째 이야기 군가와 암기사항 1980년 12월 13일 토요일 군대 입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대한 지 6일, 훈련소에 입소한 지 3일째가 되는
군대에서의 첫 번째 토요일.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가늠해 볼 여유도 없이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보낸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마치 한 달 이상 지난 것처럼 입대일이 아득해 보이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 같은 지역,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과 군인들이 사는 이곳은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정말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날씨는 급격히 추워져서 일주 전못 때에는 옷을 단단히 입었는데도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날씨까지도 군대와 민간인 사회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단편적으로 들으며 느꼈던 군대의 이미지보다 훨씬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정말 길고도 고단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군인도 공무원이라 토요일은 오전에만 교육이 있고 오후는 휴무라는데 교육도 실내에서 하는 내무 교육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정식 제2일차 교육입니다. 살을 내는 추운 날씨인지라 아무래도 밖에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내무반에서 교육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공간이 좁은 내무반에서는 야외에서보다 조교들이 덜 설치기 때문에 그만큼 기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죠. 오늘의 교육 과목은 군가 및 암기사항 교육이었습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불러야 하는 군가를 배우고 또 군인으로서 기본 지식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교육, 우리는 3소대 내무반에서 먼저 군가를 배웠습니다. 이날 배운 군가는 제2훈련소가와 더불어 가장 많이 부른다는 8대 군가, 진군가, 행군의 아침, 육군가, 나의 자랑, 나의 조국, 너와 나, 우리는 대한의 국군, 멸공이 횃불 등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암기사항을 배우는데 그 종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정신, 군인의 길, 전투수칙, 멸공구호, 사문오개, 병의 책무, 격리의 목적, 부동자세의 목적, 국군의 이념, 국군의 사명, 내무생활의 목적, 점호의 목적, 내무검사에 의해 보초의 권한, 보초의 임무, M16 소총의 특성, 분의 결합의 목적 등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방법이 가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식인 것입니다. 군가는 조교가 한 번씩 불러주고 우리가 한 번씩 따라 불러보는 것으로 노래 교육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각 소대별로 또 분대별로 나눠서 불러보도록 하고 저주한 소대와 분대는 복도로 나가서 얼차려를 받고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 들어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2시간은 이렇게 제2훈련소가를 비롯한 9곡의 군가를 배웠습니다. 이어서 2시간 동안 암기사항을 배우는데 그 역시 조교가 한번 읽어주고 우리가 한번 따라서 복창하는 것으로 교육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시간을 10여 분 주고 나서 곧바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조교가 아무나 지명하여 암기 항목을 정해주고 외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를 한 번 듣고 따라 부르고 암기사항을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복장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내무반장들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지만 그들도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심하게 다그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전우들은 현찰박치기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암기사항은 당장의 이날 밤 일석점호 차간 사항이었고 이후 훈련병 시절 내내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본래 토요일 오후는 휴무이지만 초보 중에 초보 신병인 우리에게 그것은 이름뿐인 호사였습니다. 오전에 정신없이 군가와 암기사항을 배우고 오후에는 인사계의 내무교육 3번째 시간으로 군법과 경례예절 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군인으로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및 그 범죄에 해당하는 벌칙 등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경례예절에 대한 것 등에 대하여 인사계는 중대의 어머니답게 이것저것을 자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교와 내무반장들에게 바짝 쫄아붙은 우리들은 부드러운 인사계 앞에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일석점호 1980년 12월 13일 토요일 군대에서 맞은 첫 토요일이었지만 그날의 일석점호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입소와 관물 지급, 관물 정돈 등으로 제대로 된 일석점호를 치르지 못했기에 점호의 FM을 오늘 보이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주번 사관은 성격이 까다롭고 포악한 서아무개 중이었습니다. 오늘 점호 시간의 차관사항은 오늘 낮에 배운 암기사항이었습니다. 점호의 차관사항이라는 것은 그날 점호 시간에 점검할 사항으로 내무사관에 의해 그날 차관사항을 정해서 저녁 점호 준비 시간에 주번하사를 통해 하달됩니다. 군대 생활 내내 이 일석점호 차관사항은 쫄병들을 괴롭히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총기 수입 상태나 군화 또는 관물 정돈, 장구류 상태 점검 등 갖가지 점호 차관사항이 있는데 손톱 검사나 발톱 검사, 수통 뚜껑의 먼지 등을 검사하는 등 기상천외한 차관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밤 8시 55분 주번하사의 일석점호 예령으로부터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일석점호 5분 전. 우리들은 침상 3선의 차렷 자세로 정렬했고 내무반장은 그런 우리들 앞을 지나다니며 자세를 교정해주는 등 트집을 잡으며 현찰박치기를 날렸습니다. 밤 9시 정각 각 소대 점호 중대 차렷. 주번하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일석점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때까지 차관사항인 암기사항을 외우느라 웅얼거리던 소리들이 이 구령소리 한마디에 싹 싸그라져 버렸습니다. 뒤이어 주번사관에게 일석점호를 보고하는 주번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충성! 충성. 1980년 12월 13일 제9중대 일석점호 인원보고 총원 160명, 사고 무 현재 160명, 일석점호 준비 끝. 충성! 충성. 점호는 1소대부터 점호를 취하지 않는 소대는 열중시엇. 점호는 1소대부터 점호를 취하지 않는 소대는 열중시엇. 주번하사의 복창과 더불어 일소대 내무반장의 일석점호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들리는 주번사관의 고함 소리와 내무반장이 악쓰는 소리,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20여 분 정도 지났을까 주번하사의 목소리가 우리를 긴장시켰습니다. 제2소대 점호.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내가 속해 있는 이소대 내무반장의 구령이 들렸습니다. 소대 차렷! 충성! 내무반장의 충성 구호는 날카롭게 외치는 목소리로 인해 총 하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이에 반해 주번사관의 건성으로 받는 듯한 목소리. 충성. 제2소대 일석점호 인원보고 총원 40명, 사고무 현재원 40명. 번호 내무반장이 번호라는 구령과 함께 고개를 소대의 1번으로 돌리는 순간 한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순식간에 40명의 번호가 이어졌습니다. 이 점호 시간에 번호를 할 때마다 여간 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호를 느리게 해서 얼차려, 번호가 틀려서 얼차려, 뭐가 어쨌다고 반복, 재반복, 하여간 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번호가 끝나자 주번사관은 지휘봉을 들고 일일이 배를 쿡쿡 찌르며 암기사항을 시켰습니다. 군인 정신. 옛 신병 아무개 군인정신! 군인정신은 뒷말을 헤매는 순간 주번사관의 지휘봉이 날고 내무반장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뻗쳐. 지체 없이 주먹 쥐고 엎드려 뻗칩니다. 거의 모든 전우들이 지적을 당했고 얼차려와 현찰박치기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나는 내가 외운 것을 물어보았기에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기합을 받는 사람보다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더 불안했습니다. 옆에서 기합의 현찰박치기를 받는 전우들을 보며 내 오금이 더 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소대 점호는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듯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무반장은 우리 소대의 점호가 끝난 뒤에도 입에 거품을 물고 다니며 밥물이고 복장이고 닥치는 대로 헤집고 다니며 지적했습니다. 우리들은 얼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얼이 빠진 채로 앞으로 우르릉
뒤로 꽈당.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지적받은 것들을 다시 매만지느라 헤매야 했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의 첫 토요일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18번째 이야기, 첫 일요일과 군대 목욕. 1980년 12월 14일 일요일. 군대에서 처음 맞는 일요일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곧바로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 연병장 집합. 나는 몇몇의 소대 동기들과 함께 중대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중대 앞에는 10여 명의 신병들이 나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더 많은 신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시달림을 받은 신병들이 혹 무슨 꼬투리라도 잡힐까봐 몸을 사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각 종교별로 정렬한 뒤 한 명의 기관병의 인솔 아래 연대 연병장으로 다시 이동하여 다른 중대 병사들과 합류했습니다. 거기에는 신병뿐 아니라 기관병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입대하면서 몇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확실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입대 전에는 교회를 별로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대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적인 가정의 분위기와 신앙심 깊은 사랑하는 여인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당 전면에는 30여 대의 신병 환영 예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상당히 큰 예배당에 군복 입은 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큰 예배당이 좁아서 오전 동안에 3부로 나눠 예배를 본다는데 우리는 9시부터 10시까지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다녀오는 길은 그야말로 사회에서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비록 이동 중에 보행군기는 지켰지만 군가 대신에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불렀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같은 병장 상병 같은 기관병들도 우리에게 형제님이라 부르며 존댓말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악다구리 소리만 듣다가 기관병들의 부드러운 존댓말을 들으니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시간이 오전 10시 10분. 곧바로 목욕을 위한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단체 목욕인 것입니다. 우리 연대에는 한 개 중대 16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한 개의 공용 목욕탕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욕탕은 훈련소 서쪽 후문인 충성문을 지나 조금 떨어진 숲속에 겉보기에는 제법 그럴듯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목욕이라는 것이 또 우스운 행사였습니다. 중대전 병력 160명을 20여 평 창고 같은 곳에 밀어넣고는 천정에 달린 샤워 꼭지를 통해서 따뜻한 물을 약 2분 정도 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욕조도 없고 마음대로 물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몸에 비누칠을 하고 씻어내려고 하니 벌써 물이 끊어지고 목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목욕 시간은 모두 해서 5분도 채 안 되었습니다. 누구는 머리에 누구는 몸에 비누를 칠하고는 어이없어하는 사이에 내무반장들은 또다시 소리 지르고 우리는 수건으로 대충 닦으며 쫓기듯 목욕탕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줄을 서서 들어가 옷을 벗고 자기 옷을 옷장에 넣고 욕실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런 통제가 되지 않으니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옷장에 열쇠 장치가 없고 크기도 작아서 군화를 넣을 수가 없었기에 군화는 밖에 벗어놓고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혼란의 와중에서 자기 것을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보급품 챙기기에 노이로제가 걸린 우리들인지라 서로 빨리 나가 자기 물건을 챙기려고 서둘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로 밀치고 밟히고 하는 와중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군화를 잃어버리고 찾는 사람, 혁대가 없어졌네, 양말이 없어졌네,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무반장들은 닥치는 대로 발길질하며 무조건 집합하라고 아우성치고 나는 다행히 별 이상이 없었지만 많은 수의 중대원들이 군화가 바뀌고 양말을 잃고 속옷에
심지어 바짓가랑이를 묶는 작은 고무줄까지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군대 목욕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일요일 점심은 라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목욕을 마치고 네모 반으로 돌아오니 곧바로 식사당번들이 가서 라면을 타다가 배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소 라면의 조리법이 특이했습니다. 라면을 끓는 물에 삶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면은 면대로 따로 쪄서 주고 국물은 국물대로 따로 끓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날계란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식판에 찐 라면 2개를 넣고 그 위에 날계란을 깨서 덮은 뒤 뜨거운 국물을 부어서 먹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라면을 이렇게 주나 생각했는데 나중 생각하니 불어터진 라면을 먹지 않고 개인 정량을 정확히 주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연대 취사장에서 1000명 이상의 라면을 한꺼번에 끓여준다면 나중에 먹는 사람은 아마 막대기만큼이나 부른 굵은 라면을 먹어야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이 정신없이 분주한 시간이었다면 오후는 정반대로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인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여준다는데 바로 오후에 훈련소 극장인 연못관에 가서 혁객 김두한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극장에는 PX도 있어서 쿠폰으로 빵과 음료를 사 먹으면서 오랜만에 여유로움을 가지고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엄청난 고통의 일석점호를 치른지라 밤이 되는 것이 걱정스러웠는데 막상 점호 시간이 되니 별다른 트집 없이 평온히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라도 꾸어 봄직한 날이건만 그러나 다시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마음속에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이 잠속으로 빠져들어간 군대에서의 첫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